자, 19년 9월 9일 모의고사야. 자, 이게 예술 지문인데, 뭐 철학, 예술 다 섞여 있어. 자, 들어보자. 자,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돼. 존재라고 했는데, 있는 것을 존재라고 하지. 있을 존, 있을 제, 있는 것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바로 묶어버려. 얘는 이름은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찾아보면 돼.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뭔 소리야? 당연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잖아. 자,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존재의 생성,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다시 존재가 생성되고 생겨나고 달라지고 사라지는 걸 부정했어.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진 거였다. 이게 핵심 얘기는 이거네. 주시장. 존재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기본 입장이야. 자, 이에 반해 비끔 거주고 이제 이에 반해니까 차이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제 차이점 잡아야 돼. 자, 헤라클레이토스 가로 묶어버리고 역시 이름은 필요 없다. 자, 이 사람은 존재의 생성 변화를 긍정했다. 이 사람은 존재의 생성 변화를 긍정했어. 앞에는 부정했지. 얘는 긍정했어.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거 됐지? 앞 사람은 변하지 않아. 뒤에 사람은 모든 건 변해. 라고 생각했어. 자,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줬다. 다음 플라톤 묶어버리고. 자, 앞에서 끊어주자. 자, 이번엔 또 다른 인물이야. 자,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눠 줄치자. 얘는 존재가 두 가지지.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눴어. 자,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했어. 끊임없이 변한다. 누구의 입장과 비슷해? 헤라클레이토스. 그렇지. 헤라클레이토스랑 비슷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누구랑 비슷해? 파르메니데스랑 똑같은 거지. 자,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현실 세계는 어때? 현실은 변하는 거야. 자,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기다. 이데아 동그라미 치고. 얘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까지 정리됐어? 오케이. 첫 번째 인물, 영원하다. 두 번째 인물, 아니야, 변해. 플라톤, 둘 다 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는 거야.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자, 여기부터,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는 달리 불완전하다. 다시, 현실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불완전하다 속성이 있지. 현실은 불완전해.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데아는 어떻다고? 얘는 완전한 거지. 그리고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여기 기본 입장이야.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여기까지 됐어? 어. 옆에 따로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지? 오케이.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자, 넘어가자.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는 달리, 묶어버리고,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다시, 감각이란 단어가 있고,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지. 현실은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현실은 현실은 감각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고, 이데아는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성 중심의 사회를 전개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어. 다시, 이러한 철학적 견해, 현실과 이데아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지. 요것이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어. 자, 내려가자.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우리 시대가 흘렀지. 시간이 흘렀지.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무엇이 있다? 변화가 있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있어. 자,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다. 니체에 가로 묶어버리고. 다음 네 번째 학자네. 자, 그러면 니체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읽어보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야. 우리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헤라클레이토스, 얘 변한다, 안 변한다? 얘는 변화를 인정했지. 얘는 존재는 변화한다. 라는 입장이었어.
자, 그럼 니체는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콤마,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한 거야. 영원한 건 없다는 거지. 니체도 그러면 변한다는 입장이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야.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인 거지. 그치? 그럼 이데아라는 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이데아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곧 신은 죽었다랑 같은 말이라는 거지. 이데아는 없다는 얘기야. 완벽한 세계는 없다. 라고 선언하면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형이상학적이라는데 형이상학적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도록 해. 형은 형태라는 말이야. 형태. 형태 이상이니까 감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세계인 거지. 오케이? 형태 이상이니까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국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런 형이상학적 이원, 쉽게 얘기하면 뇌피셜인 거라고. 뇌피셜. 오케이? 자, 이런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즉 신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적 세계를 모두 부정을 했어. 즉 이데와 관련된 모든 걸 부정했어.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을 했어. 그렇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서는 진리, 이데야, 얘들은 영원 불변한 거지. 그렇지? 이건 고정을 했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보았다. 이 구절 납득돼? 납득 안 돼? 자, 보자. 아까 전에 형이상학, 즉,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면 현실과 이데아로 구분되지. 그치?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있는데, 완전한 건 어느 세계가 완전한 거야? 이데아는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자꾸 뭘 추구하게 되겠어? 이데아를 추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했을 뿐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즉, 현실은 의미가 있는 공간이야, 없는 공간이야, 이렇게 되면.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얘는 무의미해진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납득됐어? 오케이. 자, 대성 계속 읽어보자.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넘어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이다. 여기가 근원이 되는 거지. 이데아가 근원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이건 의미 없어, 무의미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했어. 왜? 왜? 다 무엇을 추구하게 되니까? 이데아만 추구하게 되니까. 초월 세계만 추구하게 되니까. 허무에 증명하게 된 거야. 이해가됐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이데아를 추구해서. 즉, 형이상학적인 이원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문제인 거지. 문제 상황인 거지, 그치? 현실에 문제가 처했어. 자, 계속 넘어가자. 그래서 니체는 이런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 거야. 자,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의 의지로 본 거야. 다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무엇 덕분에 가능하다? 힘에 대한 의지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니체 입장이 있다. 자,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야. 다시. 이런 표현은 강조 표현이 뭐가 아니라라고 하면 이건 강조 표지니까 좀 잘 다시 봐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건 안 돼. 오케이? 지배 억압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거 마이너스야. 자, 이게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거야. 요게 바로 힘의 의지다.
자, 니체는 이런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 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놈 동그라미 좀 치고 요 놈이 가장 플러스가 되는 거지. 힘의 의지가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최고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무엇이다? 의지다. 힘의 의지가 가장 최고로 나타나는 형태가 예술이다. 자,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다시 본능에 내재한 감정이지. 반대말은 이성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의 의지를 보았다. 다시 무엇을 힘의 의지로 봤다고? 예술가 예술치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의 의지로 보았다. 창작 활동이 힘의 의지다라고 본 거야. 자,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허물을 갖게 된 것은 이데아를 추구해서 그랬었던 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뭐라고? 예술이라고. 예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넘어가자. 자, 이런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20세기 초 묶어버리고 시대가 더 흘렀지. 자, 훗날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그래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다시 뭐가 뭐를 받아들였어?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독일의 표현주의,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니까 요거 역시 예술이지. 이것도 예술이야.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자, 표현주의는 말 그대로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에헤이. 우리 전에 수업을 안 했나? 땡땡 주의 하잖아.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땡땡 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이고 이념이잖아. 주의라는 게. 그치?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주의 나오면 이 앞에 내용들을 중시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공산주의는 함께 생산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오케이? 표현주의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도대체 뭘 표현하나 계속 좀 보자. 자, 표현주의는 일단 표현주의 동그라미 치고 계속 읽어보자.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사실주의는 동그라미 치고 사실적으로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건 전통적인 거니까 이거 옛날 거야. 그렇지? 이거는 과거야. 전통적 나면 과거야. 표현주의는 최근 건 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주의가 옛날이지. 그다음에 표현주의가 최근이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니체의 영향을 받은 것은 표현주의인 것이고. 이거 됐어? 자,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사학적 이원론에 근거한 거야. 이 친구는 이원론인 거야. 요 놈은 이원론. 자, 여기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다시.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한다. 우리 아까 전에 이데어 현실 중에 무엇을 모방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데아. 그렇지. 이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 요게 바로 사실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방이라는 말은 사실주의와 관련인 거야. 모방. 자, 그러나 앞에서 끊어주고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표현주의 다시 자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묶어버리고 이것도 강조 표제라 그랬어. 대상의 재현은 어느 주의에서 강조한 거야? 재현은 이거 사실주의에서 나온 말이지. 사실주의. 자,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을 생각했다. 표현주의인데 뭘 표현하는 거야?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표현주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이제 표현주의 개념 잡혔지? 표현을 중시 여기는데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 감정과 충동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표현주의인 거야. 됐지? 자, 다음에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걸 봤어. 다시 감정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은 중요해갖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었기에. 다시 감정은 어떤 거야?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지. 그렇지? 계속 달라진다는 거. 니체 입장이지. 오케이. 자, 그런 것이었기에 그림을 그린 동안에도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어. 다시 한번 보자. 자, 이제 표현주의 기법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했어?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뭐 했다고? 왜곡했다고. 다음 색채도 강하게 과장했다고. 그리고 대비된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했다고. 무엇이? 표현주의의 특징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또한이라 나왔잖아. 또한. 또한 나왔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지? 표현주의는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어.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의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전했다. 다시 뭘 하지 않았어?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였다. 그랬지?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된 거네. 왜? 재현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니까. 이거 됐지? 이거 됐지? 오케이. 원래 재현을 하려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크게 보여, 작게 보여? 작게 보여야 될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겠지. 그치? 그런데 이걸 안 썼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강조하려면 뭐 크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치? 자, 넘어가자.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에 반발한 거야. 이성과 합리성. 이거는 이데와 관련된 표현이잖아. 그치? 자, 이런 거 근데 이걸 반발하여서 예술가로서의 감정적, 주관적 표현을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로 보았다. 왜? 표현주의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니까. 자,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등을 예술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끝. 자, 문제 들어갈까? 자, 1번부터 보자. 6번부터. 자, 실제로는 16번 문제였는데, 자, 적절한 거 보자. 자,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라는데 이게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한 건 아니지. 여기에 따라서 안 하고 있어. 넘어가자. 다음 2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고 있어? 이것도 아니지, 그치? 달리 평가받는 것도 아니야. 다음 3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 들어왔어?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지. 힘의 의지라고 봤잖아. 그렇지. 힘의 의지가 바로 예술이었고. 그다음에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 다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이라는 것은 요것은 이원론이지. 형 이상하게 이원론이야. 그것의 장단점 비교했어? 요거 아니지. 그치. 여기 줘야 돼. 이해가 됐지? 다음 4번.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이런 거 없지? 바로 줘.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만 들어왔지. 여러 철학자가 아니야. 다음에 5번.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은 맞아? 이원론 부정한 거 맞아? 그렇지.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었고. 자, 이것이 예술에 미친 영향도 드러났나? 그렇지. 어떤 예술에 영향을 미쳤어?
그렇지. 표현주의에 미친 영향 들어왔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기억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 기억이 기억나다. 존재. 이건 존재.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헤라클라이토스 니체는 기억이 변한다. 헤라클라이토스 변한다고 생각했나? 응, 기억해. 변한다고 생각했고 니체도 변한다고 했어. 그렇지. 니체는 변한다는 입장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둘 다 맞으니까 답은 1번. 끝. 넘어갈까? 적절한 건 1번이야. 아, 나머지 볼까? 자, 2번부터 보자. 파레에서 플라톤, 기억이 불완전, 존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거. 플라톤은 반반이지. 그치? 플라톤은 완전도 있고 불완전도 있잖아. 그치?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지. 얘 때문에 안 돼. 플라톤은 둘 다 있어. 얘는 완전도 있고 불완전도 있고. 이데아는 완전하고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다니까.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니까 요거 요 놈은 맞는데 플라톤은 맞는데 헤라클라이토스는 안 되지. 얘는 변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기억의 생성을 긍정했다. 생성한다는 얘기는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얘기지. 그치? 변화한다고 본 사람. 파르메니데스 안 되지. 그치? 파르메니데스는 영원하다 입장이었으니까. 그치?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도 아니네.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이지. 변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플라톤의 이치와 달리면 기억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근원을 감각을 통해가 플라톤 근원은 무엇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 그렇지. 플라톤은 감각을 통해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럼 7번 됐어?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도록 하자. 인간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현주의 뭘 표현한다 그랬어? 감정을 표현한다. 그럼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다음에 2번 존재의 진리와 참모습 이런 게 있나? 표현주의에서는 이런 게 없지. 모방 얘기도 안 되지. 모방하면은 누구야? 모방하면 무슨 주의? 그렇지. 사실주의 입장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거. 넘어가자. 자, 윗글에 나타난 니체의 사상과 연결지어 보기 작품을 감상한 내용 적절한 것을 다시 뭐랑 연결짓자고 니체의 사상과 연결지라고 보재. 자, 밑에 보기 읽어보자.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중요한 건 표현주의야. 자, 키르히너 필요 없고 이런 화가 이름 필요 없고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은 창가에 놓은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필요 없고 화가의 내면이 잘 표현되었다. 이건 줄쳐야지. 내면이 표현되었다. 표현주의니까. 자, 해바라기는 노란색, 꽃병은 녹색, 배경은 주황색의 화려한 원색으로 했대. 원색 줄치고 원색들이 대비되고 있지. 노란색, 녹색, 주황색이 대비돼. 해바라기 앞에 있는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내면이 표현되고 있네. 활짝 핀 해바라기의 윤곽은 빨갛고 두터운 선을 그려져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대비된다. 색채가 대비되고 있어. 원색이 대비된다. 또한 여인보다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더 크게 그려진 화면 구성. 다시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더 크게 그려진 화면 구성. 어떤 걸 지키지 않았다. 원근법이 무시됐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보기를 읽을 때는 본문에 있었던 개념들 나오면 그거 연결 지어라 그랬어. 자, 다음 읽어보자. 자,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결코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니체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다시, 니체는 허물 극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힘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 그치? 그래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지워야 돼. 1번 해결됐어? 다음 2번. 해바라기를 강조하는 화면 구성을 보니 현실 넘어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 여긴 니체 의견에 다시 현실 넘어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 여기면 이건 누구 입장이야? 플라톤 입장이 되는 거지.
그치? 요놈은 플라톤 입장이야. 다음 3번. 해바라기의 노란색, 윤곽의 빨간색을 대비한 것을 보니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현실 세계라는 니체 입장. 그치?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현실 세계이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안 되지? 요것도 누구 입장? 플라톤께 되는 거지. 요것도 플라톤이야. 다음 4번.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렸어. 이런 걸 보니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라는데 적절하네. 감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맞고 그리고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맞고 또 영향을 받은 것도 맞겠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만약 5번 좀 보면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을 원근법에 어긋나게 그런 것을 보니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해야 한다는 의지. 지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힘의 의지라는 지배가 아니었어. 그렇지? 자기 극복이었던 거야. 그렇지? 자, 다음 10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보자. 자, A가 첫 번째 단락의 아랫부분에 있어.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했다. 상정하다. 가상적으로 단정하는 거지. 상정하다. 머릿속으로 정해놓는 거, 상정하다. 자, 그러면 상정이니까 1번 보면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한다. 상상하여 단정한 거니까 이거 적절한 표현 되겠네. 1번 됐어? 오케이. 다음 B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단락 끝에 있네. 생명의 근원적 삶과 삶의 이론이 성취하는 건 허무에 직면하다. 직접 대면했다는 얘기지. 직접적으로 대면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2번을 보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했다. 바로 되는 거지. 대면했다. 직면했다. 가능한 표현이야. 다음에 C 넘어가 보면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낸다. 되찾는다는 뜻이지. 회복한다. 되찾는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부하여 유지한다. 이거 회복의 개념이 아니네. 바로 지어주고. 답은 3번 되겠다. 이거 됐어? 오케이.